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좋은 사람들 그리고 모토닉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오늘 두 개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들 좀 선별하신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일단은 좋은 사람들 오늘 뉴스가 나왔죠. 네. 유증이 터져가지고 대규모 유증 소식의 급락 네. 이런 뉴스가 이제 어제 나오면서 어제 장 끝나고 나왔죠. 그쵸. 장 끝나고 나오면서 오늘 뭐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네. 그 얘기 좀 진행해야 됐고 대북주 뭐 얘기도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모토닉은 LPG 관련된 종목인데 LPG 자동차 관련된 종목인데 네. 예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죠. 그 그쵸. 이후로도.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얘기도 잠깐 드리려고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그렇다면 좋은 사람들 먼저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죠.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좋은 사람들이라고 쓰고 나쁜 놈들이라고 읽는다는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네. 이게 진짜 글쎄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솔직히 예상 외의 자리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사람들이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네네. 좋은 종목은 아닌데 일단은 올해 이제 2분기에 적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네. 작년에 일단 흑자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올해 뭐 대북 테마로도 엮여 있고 네. 원래 이제 대북 테마 개성공단 관련주 대장 섹터고 거기다가 이번에 그 유니클로 이런 거 불매운동 하면서 네. 그 대북 테마주 중에서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 뭐 인디에프나 이렇게 옷을 만드는 있죠.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때 시세를 줄 때 다른 종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시 자고로 의류 회사는 빤스 한 장을 만들어야 된다. 빤스를 안 만드니까 엮이지가 않는다. 네. 특히 요즘 장이 좀 안 좋잖아요. 하루에 뭐 4%씩 급락할 때도 그쵸. 있고 오늘도 지금 시장에 오전에는 상승을 하다가 네.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런 요즘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에 비해서 수익을 내기가 힘든 시장이에요. 코스닥, 네네. 특히 코스닥 종목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어제 같은 경우도 갑자기 급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급반등, 예상하지 못하는 급락이 많이 나오는데, 그쵸.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처음엔 신라젠이 하한가까지 들어갔죠. 맞아요. 어제. 이제 네.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하한가에 들어갔다가, 하한가 이제 풀렸어요. 하한가 풀리니까 갑자기 매기가 다른 바이오 섹터들에게 가면서, 갑자기 뭐 급상승을, 떡상들을 했는데, 그쵸. 사실 예상하지 못한 상승이죠. 왜냐면 통상은 이제 신라젠 같이 이제 대장급 주급들이 무너지고 또 인보사가 티슈진도 지금 상폐 결정이 돼서 네네.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한 뭐 2년 정도 걸리겠죠. 실제로 완전히 상폐되려면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라젠이 하한가를 맞았는데 갑자기 바이오가 뜬금없이 떡상. 이래서 정말 예측하기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떡상을 했으니까 어제 코스닥 지수를 받쳐줬는데 실제로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뭐 상승을 했지만 이미 한 50% 60% 물려 계셔서 그쵸. 손실을 좀 복구한 정도라든지 네네. 아니면 밑에 단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수익을 뭐 한 1, 2% 정도 수익 내고 나오시고 뭐 무섭잖아요. 신라젠도 하한가 들어가는 이 시기에 그래서 떡상을 했지만 수익을 못 드신 경우들이 많을 테고 오늘 같은 경우도 분봉으로 보면은 오전에는 상승을 해줬어요. 이제 오늘 게 요건데 네. 오늘 오전에는 상승을 좀 해주고 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나 싶더니 바로 갑자기 그냥 벼랑간 하락을 했어요. 그쵸. 한 30분 만에 폭락을 했는데 나름대로 네네. 한 1% 넘게 빠졌으니까 상승분에 비해서 한 10분 동안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조금 반등을 주고 이제부터는 또 반등을 줄지 하락을 줄지 모르는 구간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사실은 일본 수출 관련 규제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좋은 사람들도 이제 유니클로 같은 경우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조금 시세를 줬어요. 그쵸. 줬는데 지금 일단은 한미 그 군사훈련도 끝났고 네. 좋은 호재 나올 것들이 좀 있고 북한하고 이제 대화 모멘텀이 아직은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네네. 럼프 형님이 요즘은 이제 북한하고 편을 먹고 우리에게 방위비를 뜯으려고 한 게 아닌가. 지소미아도 종료가 되고 이제 북한의 도발은 계속 이어지니까 네. 이제 방위비를 더 내놔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은이 형이랑 편을 먹고 방위비를 더 뜯어내려고
미사일을 쏴도 뭐 괜찮다. 우리도 얼마 전에 중거리 미사일 쏘지 않았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둘이 뭐 아삼육이 잘 맞는데 네. 그 상황에서 사실은 오히려 시세를 더 준 상황에서 한 6,000원대 정도 됐을 때 만약에 유증이 나왔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쨌든 뭐 작년에는 실적이 좋았죠. 올해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장기적으로 이제 작년에 괜찮았던 거지 그 전에는 조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 적자가 좀 누적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주가가 좀 높아져야지 유증을 때리기가 좋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똑같이 그 돈을 받을 때도 좀 받을 수 있는 그 범위 레버리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6,000원대 주가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500원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건데 의외의 자리 아주 딱 올라가기 좋은 자리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양봉 만들어주고 하락 한번 주고 한번 반등 주고 눌림목 주고 어제 양봉까지 나온 자리예요. 원래는 그런 악재가 없었으면 오늘 급하게 상승도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렇죠. 갑자기 급락 마이너스 18%에서부터 시작을 한 급락을 주고 말았어요. 네네. 그래서 역시 좋은 사람들은 좋지 못하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대북주를 일단 얘기를 하면은 제가 뭐 대북주를 워낙에 좋아했고 그쵸. 정리를 또 마지막으로 해드려야 되니까 네네. 대북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더 먹을 구간이 있는데 지금 그게 어느 구간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네네. 근데 대신에 지금 그러니까 원래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는 중국하고 제가 계속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지렛대로 미국하고의 관계를 가까이 할 생각이었는데 그쵸. 이제는 한번 부러져 놓으니까 이제 스탠스가 원래 친미까지 살짝 갔다가 옛날하고 다르죠. 친밀 수는 네네. 없죠. 근데 옛날보다 한 콤마 이렇게 조금 미국 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미국하고 좀 친하다는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한테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아직은 양쪽 다 서로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제 뭔가를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네. 근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쵸. 이 모멘텀 가지고 있는 걸 써야 되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네네. 북한도 조금 제멋대로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직은 그렇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거예요.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 비아냥하는 소리로 뭐 미국의 몇 번째 준이 뭐 위상도시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북한이야말로 진짜 중국의 위성도시급이죠. 사실은 중국이 먹여 살려주는 나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136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면은 북한이 사실은 중국한테 협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스탠스상 당장이라 개성공단 뭐 열고 싶겠죠. 금강산 강동도 시작하고 뭔가 여기에 예를 들면은 북한에 진출해서 토목도 하고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면은 북한에 뭔가 토건 사업을 하면은 우리나라 인부들이 들어가서 하고 우리나라 맞아요. 회사들이 가서 돈을 벌겠죠. 돈을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부 자금으로 주든 혹은 이제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땅 같은 경우를 토지를 뭐 장기 뭐 30년, 50년 장기 임대를 무료로 네네. 해서 뭐 그 지역 도시를 살려달라고 하든 어떤 형태로든 나라 그 기업이 돈을 쓰든 나라가 그쵸. 돈을 쓰든 뭐 할 때 경기 부양책으로 쓰기 되게 좋은 카드인데 우리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사실은요. 네네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어렵죠. 네. 미중 무역 분쟁의 흐름에 따라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지금 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그래도 제가 작년에 저희 방송 처음 할 때부터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막 시작했을 테니까 맞아요. 다들 뭐 잠시 뭐 이랬다가 정치적인 문제가 잠시 됐다 말한다고 했을 때 몇 년도 갈 수 있는 얘기고 장기화될 수 있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기는 앞으로도 끝나지는 않은 싸움일 텐데 조금 완화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정도로밖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 중국이 아예 나 그러면 다음 정권하고 협상하란다 니하고 안 할란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트럼프 입장에 지금 되게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개의 합의안이 있으면 10개를 다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네네.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 시기가 트럼프 입장에서 됐고 때릴 때도 본인이 반장도 그 임기가 많이 남았을 때나 때리는 거지 잘못 힘없을 때는 때려도 이제 맞는 사람이 이제 아프지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조금 합의안이 도출되고 관계가 좀 개선되면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사람들 오늘 떡락을 했는데 네네. 사실은 전환가액도 안 좋아서 그쵸. 아마 추가 하락도 가능한 구간이긴 해요. 근데 이게 보시면 뭐 특징주 뭐 여기 보시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꼭 플로어를 띄워놓고 하셔야 되고 한 네네. 560억 규모예요. 560억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1,100억짜리 주식이 지금 오늘 뭐 떡락해서 1,100억인데 네. 560억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되게 많이 한 거예요. 되게 많이 한 거고 주가로 측면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최소한 3,600원대는 지켜줘야 돼요. 여기 깨지면 그러니까 이게 왜 지켜주면 줘야 되냐면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유증을 맞으면 저도 이제 주식하다 유증을 뭐 여러 번 맞아봤는데 유증은 진짜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개인 거래할 때 관리 종목이나 이런 걸 다 피해서 주의 종목 이런 거 피해서 하는데도 그렇죠. 지금 최근에 유증 나온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제약 중에 오늘도 다른 종목도 유증이 나왔었는데 네이처셀도 유증이 나와가지고 지금 떡락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좀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유증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아직은 좋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일본하고 관계에서 모멘텀이 좀 남아 있고 그 북한하고 관계에서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3,600원까지만 지켜주면은 네. 한 번은 반등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게 작년에도 특수건설이나 이 몇 개 종목들이 유증을 한 게 있었고 대우에일이나 정지까지 당했다가 살아난 종목들이 한번 급하게 시세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오늘 개파락을 맞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전혀 예상하기 힘든 구간에서 유증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손절가 3,600원 잡으시고 반등을 주면은 제 생각에는 한 4,000원대까지는 다시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줘서 3,600원 찍고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범위는 네. 여기서 지금 선으로 봤을 때 전에 이제 전저점 잡았던 레벨에서 매기가 좀 들어와서 반등을 주거나 이렇게 반등을 주거나 네. 혹은 여기서 반등을 못 주고 살짝 줄 듯 하다가 깨고 내려가는 건데 네. 깨고 내려가면 손절이고 반등을 줄 경우에 한 4,000원대 중반에서 일단 절반 정도 터시고 네. 근데 왜냐면은 깊게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주가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급등을 하는 걸 잡지 말라고 하는 게 위에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낙폭이 크거든요. 번지 점프를 이제 높은 데서 하면은 머리가 깨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반대로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네요. 그럼요. 머리가 깨져도 크게 깨지기 때문에 네.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깊은 데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은 더 이제 탄력이 붙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영장에서 빠져서 이제 죽을 똥 살똥할 때는 차라리 수영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발로 차고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기술적으로는 전저점 그 떨어졌던 이제 급락하기 전 가격 정도까지는 만약 반등을 좀 쉽게 올라갈 건데 네네. 오히려 급하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이상 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모멘텀과 같이 엮이면 그 이상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3,600원대 지지 못하면 일단 손절을 나가시는 게 맞고요. 네. 만약 그 인근까지 갔다가 찍고 올라오면은 4,000원대 중후반에서 한번 치시고 절반 정도 치셔서 본절 치시고 나머지는 좀 들고 추가 슈팅을 한번 보시는 게 가능하다. 손절가 3,600원 제시드리고 1차 목표가 4,000원대 한 4,600원 정도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홀딩.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님께서 손절가는 일단 3,6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4,600원 정도인데 4,000원대 이제 중후반에서 되시면 절반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시고 이제 절반으로 더 슈팅을 해보셔라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좋은 사람들까지 종목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모토닉이네요. 네. 여러분들이 예전에 LPG 관련된 규제가 해제됐을 때 기대를 네. 같이 갖고 있던 종목이고 저도 역시 좋아했던 종목이고 네네. 슈팅이 꽤 많이 나온 종목이기도 해요. 저도 뭐 거래하면서 뭐 재미를 봤었는데 네. LPG 관련주로 슈팅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이제 어느 지점이 슈팅 자리냐면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이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제 기억으로는 이 자리에 발표가 나오고 중간에 타고 들어가신 분들은 먹을 게 좀 많았어요. 그 다음에 하락을 해요. 그 다음에 눌림목을 한번 제대로 준 다음에 시간 좀 걸리고 61선에서 지지 여부 한번 확인하고 추가 슈팅을 줬어요. 여기서 만약에 따라 들어갔다 물리신 분은 여기서 무조건 나오셔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면은 그 아삼육이 정확하게 맞죠. 이제 소위 말하는 파동 이론상 3파가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고 중단선 레벨에서 소위 말하는 쌍봉안 만들어주고 아 이제 나 죽는다, 나 죽으러 갈 거다, 이제 번지 점프 한다 경고 딱 줬는데 안 팔고 계시다가 그대로 여기까지 맞은 거예요. 심지어 급락 후에 살짝 기술적 반등 줬어요. 그쵸. 그러고 빠지고 장기 입병대에서 또 기술적 반등 한번 주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가격 이하로는 갖고 계셨으면은 만약에 6월 11일 날 이 가격 한 12,000원대 이후로도 갖고 계셨으면 이거는 반성하셔야 돼요. 이 가격 이후로는 갖고 계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 네.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을 해가지고 아예 하락 흐름을 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추가 하락 가능한 영역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도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네네. 저희는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그쵸. 근데 물론 LPG 관련 차들이 최근에도 그 르노 삼성에서 제가 뭐 광고를 얼핏 봤는데 SM6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네. LPG 차로 출고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뭐 생산량이 좀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LPG 차가 처음에 이제 좋니 나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실제로 저도 이제 LPG 차도 운전해 보니까 옛날에 제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잘 나가. 힘이 없니 그러는데 제가 그때 K5를 운전해 봤는데 네네. 뭐 사실은 뭐 크게까지는 차이를 못 느끼 그냥 약간 글쎄요 조금 그러니까 기분이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힘이 좀 부족한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는데 요즘 네. 차들이 뭐 워낙에 저기 LPG 넣는다고 뭐 고바이 못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다들 잘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 차들이 차가. 잘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결국은 LPG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LPG가 무지하게 싼데 그쵸. 앞으로 LPG 가격을 올리지 않겠냐.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거라는 건 이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네네. 일단은 원래는 이제 장애인 차량이나 택시에서 맞아요. LPG를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연비가 어쩌니 저쩌니 가격이 비싸니 나쁘니 하는데 그 논란이 사실 있을 게 없는 게 택시나 장애인 차량의 우대로 원래 해주던 거 한정적으로 네. 해주던 건데 쓰게 해줬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LPG 차량은 사실 수소차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회사의 입장이고 회사 입장이고 앞으로 이 회사가 뭐 돈 잘 벌겠거니 좋겠거니 이런 얘기고 네. 주가 입장도 달라요. 어쨌든 간에 이벤트가 한번 터지고 시세 줄 만큼 줬고 소매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추가로 이벤트가 나올 것들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LPG 차량을 팔아가지고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그때대로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이 되겠죠. 그쵸. 근데 지금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은 정말 힘들어진 가격대인데 단 지금 전에 이제 전저점을 찍었던 가격대들이 최저가 이제 한 7,700원대고 네. 현재 자리도 사실은 바닥을 잡아줘 의미 있는 자리긴 해요. 이 구간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구간이고 네네. 한 이 구간 정도에서 한번 지지를 줬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한번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대충 한 8,000원대 초반까지도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긴 하지만 네네. 지금 구간도 차트를 기지개 늘려놓고 보면은 더 빠지기는 좀 힘든 구간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이제 거기다가 사실은 뭐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저 제약 바이오를 할 때 신약이 뭐가 터지면은 급등을 하고 뭐 나라하고 뭐 세계 1류 기업이 될 것이다. 예전에 어떤 회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신라젠이었나요? 지금 신라젠은 뭐 거의 주군이 산이 10,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펩사백이 완성이 돼서 시판이 되면은 시가총액을 삼성전자를 능가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허황된 얘기들이 네. 그 주식시장에 돌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 있을 때 이게 반영됐다가 실제로 현실이 됐을 때는 오히려 잔잔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종목하고 실적을 보시고 잔잔하게 우상향을 할 종목은 달라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실적 모멘텀이 생기면은 한 번 더 반등은 줄 수 있겠지만은 제 생각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차트라는 게 주가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누워버리거든요. 옆으로 눕는 경우가 가장 피곤해요. 네. 그래서 옆으로 누워버리면은 어려운 국면을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오토닉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 나와서 다른 종목들을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어쨌든 간 장투를 하는 그 투자자다.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난 시간 많고 여유도를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거의 바닥권까지 왔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반등을 기대해 보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손절가는 7,700원 최저점을 깨면은 그때부터는 신저가 레벨이기 때문에 어렵다. 네. 그래서 7,700원 정도는 손절가를 잡으시고 보시는 게 맞고 네. 반등을 줄 경우에는 한 10,000원 정도 때는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그다음 나머지는 좀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거의 최저가까지 갔다가 올라오면은 네. 아까 이제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깊게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좀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네. 만약에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좀 길게 어차피 이게 급등할 종목은 아니거든요. 추세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좀 더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최소한 손절가 7,700원 정도는 지키셔야 된다.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LPG 관련주 모토닉은 손절가는 7,7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자 반등 시에 10,000원을 도달할 경우에는 좀 비중 축소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사람과 모토닉에 대한 종목 분석해봤는데요. 자 끝으로 이제 이영재 전문가께서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 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시장에서 좀 지켰으면 한다라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네. 저는 돈을 저한테 이제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 그렇죠. 주식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라고 물어보시는 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돈을 잃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최소한 시장에 제 생각에는 한 5천만 원 갖다 박아야지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업료를. 그렇죠. 한 5천만 원은 박아야 되는 것 같고 돈을 바꿀 각오가 없이 주식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주식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다들 돈 박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쵸. 벌려고 하겠죠. 뭐 나는 여기서 잃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고 네. 제 생각에는 추세를 그때 맞는 추세를 잘 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요즘 지난번에 김상현 전문가랑 같이 나왔을 때도 얘기했지만은 온갖 그 허위 정보들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뭐 100% 급등, 뭐 1000% 간다, 뭐 떡상, 숨겨진 모멘텀, 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모든 이야기는 차트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후행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슈팅이 나오기 전에 큰 손 형님들이 이제 매집을 해놔야 되니까 차트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1번은 일단 차트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주식을 할 때 네 단계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맞아요. 둘째는 자기 포지션을 좀 정확하게 나한테 맞는 포지션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야 되고 셋째 기법이고 넷째 멘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특히 차트 공부를 많이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손절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이 샀을 때 여러분들이 사는 순간에 손해를 보려고 사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수익 보려고 주식을 진입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손절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1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손해가 나서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이거 다시 반등을 줄 것 같은데 다른 종목이 더 빨라가지고 종목 교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손절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겨우 그러니까 손절을 만약에 정말 자유자재로 손절을 하실 정도가 되면은 네. 그때가 돼서야 주식을 해서 잃지 않는 정도의 구간이 돼요. 네네. 그리고 내가 손절하거나 또는 차익 실현했던 종목들보다 내에서 뭐 8,000원 샀다가 6,0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7,000원이에요. 근데 갈 구간이 됐으면 그걸 살 줄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손절했던 가격보다 혹은 8,000원에 샀다가 10,000원에 팔았는데 이 종목이 어느 순간 11,000원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판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혹은 판 가격보다 싼 가격은 기가 막히게 잘 사세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00원에 샀다가 7,000원 손절했는데 어느 순간 5,000원이더라. 5,000원 기가 막히게 사세요. 혹은 내가
이렇게 살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가장 최악은 8천에 사는데 얘가 5천이 돼요. 그럼 물타기 들어가요. 4천에 되면 또 물타기 들어가요. 3천에 되면 또 물타기 들어가요. 이게 최악이거든요. 근데 물타기보다는 불타기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불타기도 반드시 예를 들면 슈팅 나온 자리에서 불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슈팅 나왔다가 잠깐 차익 실현하고 눌림목을 주면은 거기서 내가 처음 샀던 평단가보다 높더라도 불타기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손절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종목 사면은 3-4종목 이상은 손절해야 돼요.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손해가 정말 나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 빨리 가서 손절을 해서 그 수익을 극대화하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손절까지 다 손절을 하든지 네. 10종목을 사면은 서너 종목 그 이상 손절을 하셔야 되고 통상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서너 종목에서 한 5%, 10% 손절했어요. 근데 나머지 종목 한 2-3종목에서 한 20-30% 벌고 나머지 종목에서 한 5%, 10% 때 뭐 용돈벌이 좀 하고 그래서 결국 계좌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손절 없이 기도를 하시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겨우 손절을 하셔야지, 손절을 하실 줄 아셔야지 겨우겨우 주식시장에서 버티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1번은 차트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공부하셔라. 네. 손절하실 줄 아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물타기보단 불타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정말 뭐 이영재 전문가께서 많은 종목들을 다뤄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투자자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좀 제공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좀 좋은 말씀, 조언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해주신 이영재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좀 적극적인 투자라던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를 좀 유지하시면서 기회를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